어서오세요. 명랑세린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재능 모르고 계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재능을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하지? 라는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3만 원이 채 안 되는 2만 7천 원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도널드 클리프턴이 지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구입하시는 건데요. 이 책을 구입하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여러분의 재능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 동경, 학습 속도, 그리고 만족감을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은 책이 없어도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귀찮고 좀 빠르게 쉽게 재능을 발견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을 사신 분들은 아이디 코드라는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속에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www.strengthfinder.com에 들어가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아이디 코드를 넣고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 확보는 물론이고 문제를 읽고 답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검사는 한 40분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다 마치고 나면 며칠 뒤에 여러분의 메일로 여러분의 5가지 강점 테마가 도착합니다. 2014년에 제가 받은 검사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짜잔! 메일에는 강점이 될 수 있는 강점 테마, 즉 재능을 알려주는데요. 이 5가지 결과를 받은 다음에 내가 그렇구나 하고 멈춰버리면 사실 이걸 우리의 강점으로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강점 가능성이 있는 이 재능들이 나의 재능이 맞는지 아닌지는 반드시 성찰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5개의 단어를 책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 특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특징과 나의 특징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개는 저의 강점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았고 나머지 2개는 후순위로 밀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4개의 강점 테마 중에 5개를 제외한 나머지 테마들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재능을 잘 말해주는 테마가 2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제 강점 테마를 5개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려낸 저의 강점 테마는 바로 이렇거든요. 짜잔!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책을 구입한다. 2번째, 아이디 코드를 넣고 검사를 실시한다. 3번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메일을 받으면 나의 강점 테마 5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 4번째, 그 강점 테마 5개가 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책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점 테마와 가까울 것 같은 것들을 1위부터 5위까지 정하고 본인의 재능을 발견한다 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의 강점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테마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점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는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에서는 우리의 재능을 강점으로 만들려면 재능 이외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재능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면 잘하는 거 뭔지 한번 써봐라 라고 했을 때 잘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야, 재능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되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재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앞에 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고 이런 공식을 유도해냅니다. 그 앞에 가는 자동차 번호가 4289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친구는 혼자 42는 8, 8 다음엔 9, 뭐 이런 공식을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숫자에 대한 재능이 없는 친구는 그 번호판을 보지 않을 뿐더러 봤다고 해서 그냥 4289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친구들을 웃기려고 노력합니다. 누가 웃겨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막 유머를 계속하고 그 유머를 통해서 아이들이 웃는 걸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재능은 유머를 만들어내고 친구들을 웃게 하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이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강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재능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재능만 가지고는 강점이 될 수 없대요. 왜냐면 저는 5만큼 피아노를 잘 치고 제 친구는 3만큼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저는 지식도 없고 연습도 안 합니다. 그런데 3만큼 가지고 있던 제 친구는 막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경험적인 지식도 쌓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을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누가 더 피아노를 잘 칠까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재능을 5만큼 가지고 있는 저보다 재능을 3만큼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과 기술을 입힌 친구가 훨씬 저보다 잘 치겠죠. 만약에 5를 가진 제가 지식과 기술을 더했다면 저는 3을 갖고 있던 친구보다 훨씬 더 잘 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말하자면 재능을 강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도널드 클리프턴이 지식에 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적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 지식인데요. 예를 들어 한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팔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강점이 뭔지를 모르면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실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대요. 두 번째는 경험적 지식인데 아무리 강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강점을 발견해 본 적이 없고 개발시켜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재능을 발견했고 지식도 갖췄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정말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술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기술은 뭐냐면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재능을 가진 제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사실적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본 경험적 지식이 있을 때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단계를 파악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인기가 좋은 사람들의 영상을 봤더니 그들은 3단계를 꼭 거치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날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짠 하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낼 만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이 기술을 제가 익히고 반복하면 정말 의사소통이라는 재능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은 재능의 부족을 보완시킬 수는 없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을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발견된 재능에 지식을 입히고 기술까지 더하면 드디어 여러분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타인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친구가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실습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쌓으면서 심리 상담을 잘하는 기술을 훈련하면 그 친구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치유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하기, 묘사하기, 연설하기,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가 스피치 교육을 받거나 글쓰기 수업을 들은 후에 사례 발굴 기술, 읽히는 글쓰기 기술 등을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익한 정보나 공감 가는 이야기를 술술 잘 전달하면서 타인의 세계가 넓혀지도록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이 궁금하신가요? 27,000원을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명랑세리 실험실에서 안녕!